네, 이것만이 219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손승우 권혜리 기자가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맞듣지 않다는 듯이. 아니 손가락으로 굉장히 아니 팀장이 갑자기 말을 걸어가지고 뭐라고 말 걸었어요? 네? 회의하자고. 회의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은 회의 시간 못한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원래 어제였어요 회의 날이. 예. 그래서 오늘은 못한다고 말씀을 매주 드리다가 네. 오늘 깜빡하고 안 들고 왔는데. 지금도 이제 이 재택근무하면서 기업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그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 이 본사를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뭐 가장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직원들이 스쳐가면서 서로 마주칠 수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네, 네. 동선을 짜는 그런 것들. 꼭 그 내 공간, 여기 나는 출근하면서 여기 앉아 있어야 돼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스쳐가면서 스파크가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간과 동선을 만드는 걸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회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울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너무나 안 마주치고 너무나 이게 우리가 같은 팀인가? 우리가 같은 맞아요. 뭔가를 같이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으니까. 아니 손승욱 기자가 팀장이니까 팀장이신데. 이걸 주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스파크를 일어나게 해야 하는 역할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스파크 일어나더라고요. 알아서. 응. 근데 제가 없어야 일어나기도 해요. 뭐 그렇긴 네, 하죠. 그렇게, 그런 부분도 네. 있지만. 근데 또 그런 게 저는 아직은 제가 무슨 아이템을 얘기를 하면 이거 재밌어요라는 걸 피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약간 팀장이 좀 무섭다거나 네. 특히 어렸을 땐 그런 게 더 심했는데, 그냥 내가 옆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되게 편하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전달이 되는데 그 사람만 있으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그 사람도 설득해야 결국 시청자도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되게 리포트인 중요한 포인트인 거잖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회의라는 정제된 그 구조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그 회의 시간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처음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네. 저도 회의를 많이 겪어봤지만 좋은 회의는 이제 내가 낸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하다. 내가 내면서도 조금 느낌이 네. 요건 네. 재밌는데 네. 요거 하나만 가져가긴 그렇고 뭔가 좀 더 붙이거나 네. 의미를 또 뭐 더 부여를 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딱 내놨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건 어때? 뭐 이런 거 서로 좋죠. 하나씩 얹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완성된 결과물이 나올 때 요런 회의는 참 좋은 회의인데, 이제 뭘 딱 냈는데 일단 단칼에 그 누가 그거 뭐냐 막 이러고 이제 한 칸에 날아가는 게, 물론 그런 경우 그렇게 잘못낸 경우들도 많은데 이제 그 예를 들면 10개를 냈는데 한 대여섯 개가 그렇게 날아가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되죠.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낸 아이디어에는 자기도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한 뭐 가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거를 찾아서 이렇게 해주면 방향이 이렇게 해주면 아이템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럴 때가 회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마주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혼자 궁리를 하고 뭐 이래야 될 시기도 필요하지만 또 반대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절도 맞아요. 있는 거고, 손승욱 기자는 머리를 맞댈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아니요. 이때 거울 보고 술 드세요? 어떻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 얼마 전에 이제 밀폐된 공간을 공유하는 식의 공유 경제는 좀 쇠퇴하거나 요새 인기가 없다, 그런 아이템을 제가 한번 8시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위워크나 이런 데도 위기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 공유 오피스라는 것도 좀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좀 떨어져 있는 식으로 구성했던 데들보다, 사실 이런 공유 오피스의 되게 좋은 점이라고 꼽혔던 것 중에 하나는 서로 다른 직종 혹은 다른 위치,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도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제가 작년에 이제 공유 주방 취재하고 여기 이것만이어서 얘기한 적도 있었었는데, 공유 주방에 와서 각자 어떤 딜리버리 자영업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서로 모여서 얘기하는 데서 얻어가는 그러게 게 되시죠. 많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혼자 이렇게 조그만 2평짜리, 3평짜리 가게에서 일을 할 때보다 비슷한 것을 하고자 하는 젊은 자영업자들끼리 지식도 하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여기서 사실 창출되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보기에도 그래 보였는데, 그런 게 요새 조금 잘 쉽지 않다 보니까는
이런 데서 약간 우리의 전반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정말 굉장히 공감했고요. 제가 이제 그 CES를 몇 번 다녀왔지만 2번 다녀왔죠. 네.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너무 일정이 그 뉴스를 만드는 일정에 급급해서 뭐 다른 걸 볼 틈이 없었어요. 네. 딴 데서 돌아가는 걸 볼 틈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 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 듣고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뉴스 CES를 저는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딜 갔었냐면 그 개막한 날부터 밤에 펍이 하나 지정이 된대요. 맥주집이 하나 지정이 된대요. 네, 그럼 그 어쨌든 맥주집에서는 네. 이 테드처럼 네.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올라가서 자기의 아이디어 구상에 대해서 맥주잔을 들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그러니까 PT 같은 거니까 길게 장황하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럼 그걸 듣고 사람들이 막 박수도 쳐주고 네. 내려오면 또 모여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뭐 얘기도 하고 네. 또 그 다음 사람이 올라가서 또 이렇게 자기의 아이디어를 막 얘기를 하고 그건 스타트업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는? 아니 그렇진 않대요. 그건 이제 너무 가보고 싶다. 오픈된 자리인데 그 영어를 잘해야 기자가 거기를 그 기자를 만났는데 네. 기자가 거기를 가보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너무나 활발하고 활달하고 막 진짜 왁자지껄한데 이게 막 생기가 왜냐하면 눈이 다 초롱초롱 다 그런 남의 아이디어를 듣고 막 야 저런 게 있네 재밌네 막 이런 걸 하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목적이 있이 온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그 생기가 너무 놀라웠다. 그리고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CES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일단 들고 그러니까 하면 그런 아, 모습이 다시 연출이 될까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 한다 그러면 CES를 한다 그러면 그 네. 첨단 기업들이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그런 게 나오겠죠. 어떤 걸 개발할지도 관심사예요. 그런 게 저는 나오겠죠. 할 것 같아요. 한번 막아봐라.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좀 같은데. 컨택트를 하면서 언택트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게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아이템을 하고 싶어서 좀 모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제 친구가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친구가 그 굉장히 재택근무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화상으로 안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티타임 같은, 그러니까 회사를 다 같이 나왔으면 했을 것 같은, 우리로 치면 회식이죠. 티타임을 해야겠다. 그래서 왜 그 줌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정말 회의라서가 아니라 그냥 티타임 하던 시간에 차를 갖고 모여서 얘기를 한대요. 각자 예. 자기 집에서. 정말 회식을 온라인 회식을 아니 한다는 회식도 거예요. 있다던데요? 그렇게 약간 악덕인데 네. 술을 그렇게 마시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어요. 확인하는 거야. 똑같이 네. 알려주세요. 똑같이 우리나라 앉아야지. 기업? 네, 우리나라에- 알려줘요. 나 진짜 찾고 있어요. 아니 케이스를. 어디 제가 어디서 봤어요. 네. 그게 좀 악덕이다 이러고 누가. 악덕이다? 네. 아니 저는 근데 그 팀장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저 아직 너무 팀장 한 번도 싫을 못 것 같아. 해봤지만. 너무 싫을 것 같아. 예. 아니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근데 그런 좀- 형식까지 네. 통일하는 거는 너무 네. 한국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싱가포르였어요. 싱가폴? 싱가포르. 너무 그러니까 동양적인 그 음식은 팀장 아닌가? 생각으로는 모르겠다. 네. 근데 싱가포르 애들도 진짜 개인적으로 일하거든요. 네. 제가 친구들이 좀 아 있었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네. 근데 정말 점심 시간에도 걔네들은 정말 근무 시간에 근무만 한다고 점심 시간에 도시락 먹으면서 계속 일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약간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가드를 내려놓고 긴장을 내려놓고 얘기하면서 생기는 그 스파크 그게 진짜 되게 없다 보면은 부족하다고 느껴지나 봐요. 확실히 사람을 만나면 밥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진짜 모르던 얘기를 듣고 게다가 이제 진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게 진짜 이게 머리에 밥을 주는 것 같은 기분이. 그건 그렇습니다. 예. 저희 직업의 가장 네네.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저 진짜 그걸 느꼈어요. 예. 맨날 할 땐 몰랐는데 그거를 이런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네. 코로나 이후의 얘기를 하나 더 이제 또 하기 위해서인데 네. 집이 바뀐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는 사이에 집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의 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데 어차피 한 집에 보통 굉장히 오래 살기 때문에 한 뭐 5년, 10년 뭐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이 항상 이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어떻게 바뀌는지 트렌드를 사실은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네. 집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더 바뀔 거다.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을 거다라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권혜리 기자가 아침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네. 뭐가 제일 눈에 음. 띄는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앞으로 어. 바뀌는 부분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지난주에 있었던 국토부에서 열었던 심포지움에서 나왔던 얘기를 주로 중점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공감을 해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거를 그 친절한 경제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집은 그러니까 다목적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식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사람들이 장기간 경험한 것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또 이렇게 전염병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가 있는 시대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결국 도시가 그리고 우리의 집이 그런 어떤 상태를 가정한 상태로 발전할 거다라는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경우에 그 지금은 딱 70년대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대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이 좁은 땅에서 그렇게 그 위로 막 중첨되는 고층으로 올라가는 아파트를 짓고 여기서 살기 위한 방식의 집들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아파트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가족들은 밤과 주말에만 집에 모이고 낮에는 사실 뭐 아빠는 일하러 가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이런 형태의 그 아파트가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의 주거 환경이라는 거는. 근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느끼게 된 게 일단 집에서 이렇게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이 평면적으로 굉장히 어떤 가장 효율적인 공간, 실내에서 효율성만 따진 공간에 모여 있으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분들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지난주에 있었던 국토부 심포지움에 유현준 교수라고 그 건축가 분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집의 프로그램 용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의 용량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집에서 휴식하고 잠만 자고 밤에 모여서 저녁밥만 같이 먹고 이런 집일 때는 지금 같은 구조가 효율적이고 좋았는데 이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온라인 수업하고 집안에서 휴식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에서는 이 집의 프로그램 용량이 155%는 더 필요하더라라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을 접하고 하는 것도 사적인 공간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했던 얘기의 핵심은 집이 지금까지보다 어떤 외부와의 통로가 훨씬 중요해지는 집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테라스, 발코니, 그러니까 왜 베란다라고 많이 했었죠.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열어 젖힐 수 있는 커다란 창. 되게 인상적이었던 말이 속옷바람으로 바깥바람을 쐴 수 있는 나의 사적인 공간.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집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나무 한 그루라도 심을 수 있는 작은 미니 정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좀 느껴가지고 사실 저는 아침에 정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정원이 있으면 좋죠. 근데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여기서 대부호들밖에 없잖아요. 정말 한 200% 동의하는 게 그래? 네. 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정원이라는 동감했어요. 개념, 네. 햇빛이라는 게 나무 한 그루라는 게 그 작년 말에 페이스북에서 2020년에 유행할 단어를 몇 가지를 뽑았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주목했던 거는 그 장에 좋은 음식이 유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이 김치를 뽑았거든요. 김치와 인도의 무슨 치즈인데? 인도의 무슨 치즈? 그런 것들을 뽑았는데 그러니까 뭐 김치 뽑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장에 좋은 음식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플랜트 페어런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의 부모가 되는 거. 예, 그게 올해 유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코로나 오기도 전에. 예, 그게 할 거. 그러니까 어차피 그 트렌드였는데 이렇게 정원이 되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결혼식 갔다가 받아온 화분 하나가 이제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화분이 14개까지 들었어요. 어휴. 그래갖고 이제 아침마다 이제 물 죽이기도 많이 자연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쯤 키우는 데 익숙해져서 대부분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베란다에 뭐 넓진 않지만 화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그 이케아 이런 데 가면 화분 놓는 조그만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다 화분 놓고 물 주고 베란다 놓으면 이제 침실이랑 보통 베란다랑 연결돼 있는데 침실문 좀 열어놓고 그래서 키우는 것들이 뭐라 그럴까
코로나 시대에 그냥 어디 나가지 못하고 그럴 때 네. 그냥 물 주고 키우고 녹색 그다음에 얘네들은 물 주는 만큼 확 커요. 그리고 네. 저는 이렇게 제대로 키워본 건 처음인데 화분 이런 것들도 요즘에 그 파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심지어는 막 이태리에서 들여오는 화분도 있고 요즘에는 화분들도 너무 많아졌고 식물 키우는 방법 그다음에 책들도 가보면 그거와 관련된 책들이 네.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내가 키우는 식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가볍게 보면서 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봄 되면 겨울에는 지지부진하던 이 식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항상 집 안에 있는데 온도는 우리 집 아파트 온도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습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봄이 되면 갑자기 식물들이 막 자라기 그렇구나.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말 막 갑자기 뿌듯해지는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게 그 안에서 네. 뭐라 그러지 그 약간 갇혀 있지만 못 네. 나가지만 맞아요. 약간 그거 녹색을 보면서 그래서 베란다에다 그쪽 베란다에다가 또 식탁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갖고 보고? 요 조그만 데서 혼자 차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와이프 우아하게. 청승을 떠신다고 뭐 되게 이러는데 프렌치스럽게. 네, 프렌치는 잘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그런 걸 그런 경험하면서 저는 지금 하는 얘기 개인적으로 되게 동의하게. 아니 저는 굉장히 사실 우리가 밤에 늦게 집에 가고 또 밤에 약속도 많고 거의 늘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저희 직종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스투키도 아. 말려주긴 근데 대단한. 그러니까 스투키 죽였다면 사람들이 넌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1년 내내 물 안 줘야 죽는 기본적으로 스투키 잘 거거든요. 모르는데. 몰라요. 네. 스투키라고 진짜 죽지 않는 선인장과의 그 식물이 있는데 근데 저는 정말 제가 그런 거를 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 국면에서 제가 허브 6가지를 사서 요새 물을 줘서 키우고 있어요.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을 먹죠. 벌써 몇 번 썼어요. 그거 네. 뜯어서 이렇게 생선찜에 넣고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만족감을 주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 식물이랑 얘기 안 해요? 얘기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군요. 네. 전 거기까지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네. 보내는 시간이 고향부터 먹어야 될것 늘어나니까 같은데 그거는 약간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실제로 뭐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식물 키워보시는 분은 아시고 고마워요. 정말 잘 자라면 네. 겨울에 막 중나산에 막 이러다가 봄 돼 갖고 그러니까 막 자라잖아요. 그럼 정말 뭉클할 정도로 고마워요. 특히 꽃 피면 네. 꽃이 갑자기 딱 피잖아요. 그러면 나 오늘 가서 물 줘야 된다. 예. 근데 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집에 있는 시간이 그런 거 늘어나니까 있어요, 이런 거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진짜 저 요새 우리 집 좋아라고 느끼게 된 게 전에는 그런 걸 생각 못 했는데 집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집이 안 좋아요. 저 되게 구식 아파트 사는데 저는 원래 조금 구식 아파트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왜 구식 아파트고 베란다를 개조 사실 지금 다 그 효율적인 실내 면적을 생각하는 과거의 주거 환경, 지금까지의 주거 환경에서는 이른바 그 베란다 확장, 그 베란다를 발코니와- 트죠. 예. 커서 그냥 그런 집이 공간을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세를 얻으러 이제 집을 다녀보면은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나는 베란다 있는 게 좋다. 근데 그런 집보다 베란다 확장한 집이 훨씬 비싸죠. 그 그럼요. 올수리라고 네. 하면서. 근데 반대인 거예요. 이 요새 분위기에서는. 그 올수리가 아니라 그래서 약간 베란다는 분리된 외부와의 연결된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약간 다른 행동도 할 수 있고 그 베란다 확장한 데면 거기 흙을 못 깔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실내와 분리된 다른 공간인 베란다가 있는 과거 명칭으로 베란다가 있는 그런 데서는 거기 뭐 예를 들면은 선배처럼 화분 거기는 화분 존이 될 수도 있고 거기 약간 조그만 터브 화분 같은 크기가 거 점점 커져요. 네. 네, 애들이 터브 같은 좁은 거 게 갖다 싫어서. 놓는 사람들도 예. 있고. 근데 그거 확장한 집에서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연결돼 있으니까 물 튈까봐 흙 튈까봐. 근데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확장 안 한 집이라는 거죠 지금. 확장 안 한 집. 권혜리 기자 사는 집은. 저는 약간 유리창은 있을 거 고치긴 아니에요. 했는데 우리 저도 그 확장은 분리가 했는데 돼 있게 확장을 했어요. 분리가 돼 있게 고쳤어요. 그러니까 요새 집에 낮에 있으면 이렇게 베란다를 확 열어놓고 그 안에 그 덧문도 열고 그리고 저쪽 다용도실 쪽에 문을 열면 맞바람이 막 쳐요 이렇게. 이게 너무 좋은 그러니까 거예요. 예전에는 창고나 몰랐던 뭐 이렇게 행복. 창고나 예. 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뭐 쌓아놓고 솔직히 그 저희는 이제 침실 앞에 베란다 같은 공간들이 있는데 뭐 유리는 닫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빨래 널거나 뭐 아니면 뭐 쌓아놓거나 이런 공간이요 죽은 공간이었는데 네.
이제 뭐 나갈 일도 없고 식물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약간 느낌이 다른 거죠. 햇빛 들어오고 밖이 보이는 공간이라는 게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권혜리 될 기자 지금 사는 집이 몇 년 정도에 지은 집입니까? 저 99년 아파트. 그러니까 그 네. 권혜리 기자가 출연해서 한 얘기 멘트가 네. 구식 아파트라고 얘기한 것이 안 맞아요. 방금 얘기한 네. 맞바람 치는 거는 구식 아파트가 아니에요. 구식 아파트는 맞바람도 없어요. 아니 저는 전에는 더 낡은 아파트 권혜리 살았는데 기자가 거기도 맞바람 제가 쳤었네. 그 원고를 보고 약간 여기서 발끈한 거예요. 왜? 구식이라는 말을 99년 아파트면 구식이 아니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가? 99년 아파트면 저는 사실 요새 가장 인기 된 있고 아파트니까.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를 뒤에 말을 하고 싶어서 음. 그 기준을 얘기하느라 좀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사실 70년대 전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20년 된 아파트 쳤었어요.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은 뭐 더 노후된 아파트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집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저희가 지금 이 네.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그 주거 네. 환경에 대한 컨셉이 바뀐다는 거는 저는 집값하고도 나중에 연결이 네.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정말 그걸 바뀌는 쪽으로 이제 원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 3, 4년, 2, 3년 전에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갔는데 이제 그 정사각형까지는 아닌데 약간 사각형 모양의 집이 있고 근데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 길쭉한 같은 평형인데 길쭉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쭉한 집을 보고 그 약간 정사각형 가까운 집에 들어가서 딱 봤는데 이게 제가 아는 아파트의 모양은 사실은 저는 자기가 산 집에 보통 기준을 삼게 되잖아요. 저는 한 40년, 30년, 40년 된 집에 살았을 때니까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저는 이 집이 편하네요. 그랬더니 그 소개해 주시는 분이 진짜 올드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나 저한테. 그러니까 70년대에 나오는 네. 집들은 약간 그렇게 좀 네모난 모양. 네. 그다음에 점점 길어지는 이게 요새로 올수록 이제 집이 쭉 네. 늘어나는 이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맞바람 치는 권혜리 기자가 구식 아파트가 맞바람 친다. 구식 아파트는 왜냐하면 네모났기 때문에 맞바람이 잘 이렇게 바람이 통하는 구조를 상정하고 만든 집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왜냐? 부엌과 거실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게 만들어 놓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면 보여요. 저쪽 방문도 보이고 이쪽 방문도 보이고 거실도 보이고 마루도 뭐 저 식탁도 보이고 서로 이렇게 엉키고 설키게 만든 집이에요. 70년대 집만 해도 화장실도 한 개고. 잠깐만요. 저도 되게 오래된 아파트 살았는데 그렇게 80년대까지는 그렇게 지었는데 네. 90년대부터 이게 쭉쭉쭉쭉쭉쭉 옆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서로의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아버지 방과 부모 방과 아이 방을 멀찍이 떨어뜨려놔서 이제 아빠 방문 열었는데 애가 방문을 닫았는지 열었는지 열고 안에서 뭘 하는지 안 그 아예 뭐 신경도 안 쓰게. 그리고 이제 50평대를 모델하우스를 봤더니 실제로 50평대 사는 사람을 찾아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50평대 모델하우스를 들어가 봤더니 정말 문을 딱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 애 방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부모 방인데 이 거의 뭐 그 휴전선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서로 딱 거기서 분리가 끊기는 되게 느낌. 되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저도 이제 친구 집에 한번 가봤는데 딱 들어가니까 정면에 부엌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 집은 되게 희한하다. 그때 왼쪽으로 가면 거실과 엄마 방, 오른쪽으로 가면 애들 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모인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거죠. 그렇게 모이고서 뭐 하는지 들어가는데 큰 소리로 갔다 올게 그러고선 그냥 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구조가 옛날이랑 되게 달라졌구나. 많이 달라졌죠. 그런 생각이 특히 이제 들었죠. 그날 설명 들으면서 그때 설명 들으면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부엌하고 거실이 어떻게 놓이느냐도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거실에 앉으면 부엌 이렇게 보이는 게 그게 옛날 나이 집이에요. 드신 분들은 옛날 그래야 집. 된다는 네, 거예요. 옛날 거실에서 집은 그렇죠. 부엌이 보여야 된대요. 네, 싫어요 그것 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 약간 지그재그로 놓거나 이렇게 네. 대각선으로 놓아서 안 보이게 그 약간 사각을 분리된 만들거나 느낌을 원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너무 싫어한대요. 아니 그 약간 안 보여야 사람 왔을 때 부엌을 전면적으로 청소하지 않고 사람을 초청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약간 반대로 기분 내고 싶을 때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약간 좀 이게 옛날 스타일인데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 굉장히 이렇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너를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차원이 있어서 문화가 그건 달라지면서 진짜, 구조가 달라진다는 그리고 그런 또 한 차원이- 가지는 부엌은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부엌의 면적은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새 아파트로 갈수록. 그거는 정말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요. 해먹지 않기 때문에 네. 복잡한 걸 그렇겠죠. 복잡한 걸 해먹지 특히나 뭐 옛날처럼 무슨 곰탕 끓여 먹고 이런 걸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부엌도 굉장히 작아지고 화구도 적어지고 이게 이제 그 트렌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후의 트렌드,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해야 돼, 150% 이상, 맞아요. 150% 이상 그 요리는 또 안 할 수도 있죠. 배달시켜 먹는 게 또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150% 이상의 활동을 해야 하는 서로 집에서 결국은 엉켜야 되는 그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뭐 온라인 강의도 들으면서 집에서 엉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집은 커진다고 봐야 되는. 그 얘기를 사실 제가 그 얘기는 아침 방송에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좀 그렇죠. 굉장히 의화감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방금 그 김범수 얘기한 것 같은 부엌이랑 거실이 안 보이게 하는 구조는 할 수 있겠지만 약간은 부엌도 지금 작아지던 추세에서 사실 커져야 되지 않아요? 예. 약간.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진짜로. 왜냐면 일단 저도 제가 이제 술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만 이제 밖에 안 나가니까 그렇죠. 밖에 안 방송에서 나가고 굳이 선언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이게 해야 비밀도 되고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죠. 제가 갑자기 진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얼마 전에 조금 집이 넓어져서 6인 테이블을 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 거예요. 집에 오래 있으니까요. 네. 그럼 왜냐면 이제 친구들을 이제 한둘씩 이제 친구들은 좀 집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안 그렇죠. 그러고. 그러면 집으로 불러서 집에 사놓은 맥주 마시고 집에 사놓은 와인 마시고 그러니까 좀 약간 둘러 앉아서 촛불이라도 켜고 싶고 진짜 저에게 없었던 욕구들이 막 근데 그래서 예전에 그 생각이 났어요. 선배가 프랑스 갔다 와가지고 네. 그렇게 뭐 아내랑 같이 프랑스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예. 아니요. 이건 네. 제가 거기 에펠탑 사진 보이던데.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요리도 좀 하고 사람들 네. 집으로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기분이 뭔지를 제가 알겠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그게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게 네. 됐는데 제가 프랑스 갔다 와서 얘기하면 혼나는데 프랑스 갔다 와서 처음 한 일이 거실에 있는 소파 버리고 이제 테이블을 거기 갖다 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진짜 권혜리 기자 말한 대로 식당에 6인용 테이블이 들어가는 넓이라면 네. 굳이 거실을 그렇게 바꾸지 않겠죠. 그러니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거실에 테이블을 놓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요리 학원에 네. 계속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부엌에서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이제 그런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집으로 초대해서 뭐 이렇게 남루하던 여기는 워낙 파리 같은 경우에 좁고 오래가는 집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불러서 같이 먹고 이런 거 와인 한잔 하고 이런 네. 것들이 있었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이제 해보려고 했던 건데 요즘처럼 안 나가니까 뭐 친한 사람 가족들 어디 특히 애들 조카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 나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불러서 집에서 간단하게 맞아요. 물론 이제 김범주 앵커 말한 대로 시키기도 하지만 100% 시키진 않거든요. 뭐 또 가벼운 것들은 또 해보게 요리를 하고 되죠. 예, 그렇게 하고 저는 솔직히 그게 갖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큰 집의 부엌 같으면 요 앞에 화구 같은 거랑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고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 앉을 수 있는 데 그거 있잖아요. 괜찮죠. 그래갖고 여기서 그거 고기 괜찮죠. 같은 거 구워서 네. 바로 주고 막 네. 이렇게 회 같은 거 이렇게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뭘 샀냐면 어제 요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좁은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한 공간을 2개로 쓸 수 있도록 싱크대 위를 덮었다 뗄다 할 수 있는 대리석 덮개를 팔아요. 그거 그래서 괜찮겠다. 그거를 예. 줄자로 이렇게 재가지고 보내주면 예. 우리 집 싱크대 길이에 맞게 대리석 덮개 다시 말해서 아주 초미니 아일랜드 식탁 같은 거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게 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덮으니까 싱크대 위에서 내가 요리할 공간이 생겨요. 그냥 안 쓸 땐 치워놓는 그거 거예요. 사실은 필요해요. 요리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이렇게 옆에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널찍하지 않아서.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 그 자리에 식기세척기까지 있었으니 사실 그렇죠. 뭘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뭘 거를 안 하려고 찾아보게 되는 식기세척기를 놓은 거 아닙니까? 좁아서 못 하는. 선물 받았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가지 트렌드인데 첫 번째는 작년에 청약만 봐도 80%가 33평 이하였어요. 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을 때 대부분 중소형으로 깝니다. 이제 중대형 누가 사냐. 그렇죠. 전부 이제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 뭐 요게 트렌드인데 중대형 누가 살 거냐. 짓지 말자라는 게 굉장히 많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 트렌드는 신한카드에서 지금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 확실히 인테리어 소비가 늘었다. 그러니까 저도 다니면서 이렇게 가구나 이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집에 있는데 집이 편안해야 되니까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저녁에 잠만 잘 땐 몰랐는데 소파도 좀 딱딱한 것 같고 침대도 좀 삐그덕거리는 것 같고 맞아요. 뭐 이불도 좀 포근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소비가 늘었다라는 거 두 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테리어는 그동안 우리가 이사를 워낙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이사를 해야 이제 인테리어를 보통 하잖아요. 한 집에 살면 사실 불편한 건 모르기 때문에 이 집을 이사 가려고 남의 집 가 보면은 굉장히 흠이 많이 보입니다. 이러고 살았다고? 야, 그리고 이사 와서 볼 때도 저희 집 이사 와서도 먼지가 막 곳곳에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아마 다른 분이 저희 집 오면 또 그럴 거예요. 여기서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이사를 해야 인테리어도 하는 건데 네. 이사를 안 해도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 맞아요. 마법. 그렇죠. 이제 방금 권혜리 기자처럼 그런 대리석을 사야 되는 거고. 저는 특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게 지금 당장 나올 수는 없죠, 집은. 못해도 한 3, 4년, 5년 뒤에나 반영이 될 텐데 그때도 이제 이런 트렌드가 유지가 될 거냐라는 거는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사람들이 한번 집에 있어 봤기 때문에 네. 그죠? 근데 그래서 느낀 것들이 있을 거라서 거기 온 전문가 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실자 밀도는 정말로 뭐 피난 상태 이런 것 따져가지고 보는 거다. 그냥 말 그대로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의 밀도를 얼만큼 되는 주택이다. 이런 거가 이제 주택을 만들 때 그 많이 생각하는 개념인데 여태까지의 그 제실자 밀도는 정말 피난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몇 명까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정도죠. 그런데 앞으로의 제실자 밀도는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밀도는 뭔가 이런 쪽으로 생각이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려고 한다면 사실 그날 그 심포지움에 나왔던 유현준 교수가 좀 얘기했던 앞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든가 그다음에 건축 어떤 규정 같은 거를 바꾼다고 할 때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을 크게 세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은 분양면 가격을 따질 때 실내 면적만 보고 하는데 실내가 아닌 테라스까지 분양 가격에 포함시키란다고 하면 건축사들도 그걸 지을 거다. 그러니까 예, 건설사들도 그걸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평면 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만이 그 집의 가격을 산정할 때 면적인데 그거 말고 이 높이까지 고려한 최적을 로 이제 집의 가격을 매기면 그것도 고려를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집주인이 이 집에 오래 살면서 구조를 바꾸자고 할 때 그걸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박스 구조가 아니라 기둥 구조로 집이 많이 집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이런 식의 포스트 코로나의 주거 환경을 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만약에 두 가지 분양이 있다. 제가 만약에 들을 수 있는. 근데 방은 2개고 그만큼 실내는 좁히고 그 대신 테라스는 좀 넓히고 그런 아파트가 하나 있고 방이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뭐 이렇게 베란다 확장까지 하시면 40평까지 나와요. 저는 뭐 묻지도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전자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근데 그건 이제 똑같은- 예. 어떤 개인적인 사정, 예, 가구 예. 원수라든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런까지 있는 고려를 거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1인 가변화가 가구.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1, 2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1, 2인 가구들 중에 똑같은 모습의 방 3개, 화장실 2개가 이제 그 어떤 우리나라 주택의 표준으로 제시가 됐거든요. 그 심포지움에서. 그래서 저도 그걸 기준으로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방 3개, 화장실 2개 거기에 맞춰 살고 싶지 않은 그런 1, 2인 가구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비슷한 상황에서라고 하면 비슷한 돈에서라고 하면 혹은 방 1개더라도 약간 다목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테라스 공간,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하나. 어쩌면 이런 구조를 마련해 놓은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분양을 넣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가치와 부동산의 자산으로서의 어떤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서 이게 논의가 어떻게 진전이 될지 좀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한데. 근데 그게 사실은 네. 방금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부분이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네. 점이 뭐냐면 네. 결국 집값의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집값이라는 게 아파트라는 게 규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집값이 쉽게 나오는 네, 네, 네. 건데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집값이 굉장히 복잡하게 맞아요. 달라지면서 이 시장에서 약간 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집값이 오르지 않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어떤 점에서는 맞아요. 저 집은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는 뭐 몇십 가지의 집이 있다라고 네. 하면
하나로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맞아요. 저도 그런 지금 현상으로 생각했어요. 연결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이번 심포지움에서도 싱가포르 아파트를 잠깐 예로 들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쓴 싱가포르 이미지는 거기 심포지움에 나온 거 아니고 전혀 거기 있는 영상 자료는 갖다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제가 사실은 어제 친구한테 카톡으로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전에 걔네 집을 가보고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고 우리나라도 아파트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우리랑 되게 조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원하면 결국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도 우리처럼 인구 밀도 높고 그리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굉장히 계획해서 우리 서울은 그렇게까지 계획적으로 만들진 못했지만 계획해서 만든 대도시고 그런 나라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덥고 그러니까 도심에서 일을 하는데 도심에서 일하는 이 빌딩 공간은 그냥 에어컨 속에서 있고 뭐 밖에 나가고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대신에 얘네들이 뭘 했냐면 아파트는 지금까지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지어왔어요. 약간 솔직히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테라스가 되게 넓어요. 우리나라 집이 이 정도 면적이면 있을 테라스보다 훨씬 넓어요. 대신 그만큼 실내를 줄인 거겠죠. 그리고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다양한 평형, 그러니까 테라스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조금 싸게 산다고 하면은 이쪽에 한동안에서도 저걸 선택할 수 있는데 테라스 한 뼘이라도 더 가진다고 하면은 웃돈을 좀 더 주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조망이에요. 그렇죠, 조망. 걔네는 조망보다 그거예요. 테라스. 약간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아파트도 얘네 집도 굉장히 층층인데 그 사이사이에 정말 단 손바닥 한 떼기만큼씩이라도 정원 조성을 해놨는데 저는 사실 걔네 집 가보고 우리나라도 아파트 이런 식으로 분양하면 나는 정말 이런 집으로 그러니까 같은 값이라고 하면 혹은 조금 더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나는 구조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그 심포지움에서도 딱 그 싱가포르랑 어디 뭐 밀라노 아파트를 이렇게 예로 들더라고요. 근데 2013년에 우리 선배가 한 분이 한 기사가 있었는데 2014년이 굉장히 주상복합이 이렇게 막 흥할 때예요. 주상복합에서 감기가 잘 걸리는 원인을 찾아냈다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초고층 주상복합들 조망이 중요하고 유리벽 너머로 한강을 보고 그런지 비싸고. 근데 그래서 실내 공조는 공조 시스템으로 맞아요, 하고. 시스템을 하죠. 코로나 전인데 코로나 뭐 그 전에 감기 바이러스와 똑같잖아요. 이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균이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상복합에서 감기가 옆집 사람 걸렸는데 거긴 되게 약간 주상복합 초창기고 이제 문제를 찾아서 보완하던 시절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이러스가 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공기 중에서 원래 에어로졸 감염 안 된다고 했는데 에어컨 바람 타고 이렇게 확 그 한 줄에 있던 식탁에 있는 사람들 다 감염된 사례가 중국에서 논문 나온 게 있잖아요. 우리 주상복합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상복합이 실내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균이 돌 수 있더라.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많이 고쳤겠죠. 그게 벌써 8년 전 일이니까. 근데 지어놓은 걸 어떻게 고쳤을까요? 근데 뭐 확인해봐야 될 문제지만. 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불거지긴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주거 환경에 대한 뭐 문제 의식이라든가 혹은 더 바랬던 것들 이런 것 중에서 약간 자연 친화적이라거나 어떤 사적인 공간에 어떤 다목적화라거나 이런 쪽의 니즈가 굉장히 이 코로나로 폭발하게 됐구나는 느낌이 조금 저는 있긴 했거든요. 손승욱 기자가 제가 펼쳐놓은 사진을 힐끗 보고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파리 얘기를 하도 후사를 줘서 못했던 것 같아요. 파리의 아파트에서 발코니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이 주민들이 같이 춤추는 사진입니다. 네. 뭐 파리니까 좋아 보이는 거 아닐까요? 어떨까요 이게? 파리 오래된 건물들은 베란다가 없어요. 있기도 있는데 오래된 건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비싸니까 방 하나 만들기도 파리의 특징이 제가 뭐 예를 들면 새 들어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건물이 뭐 우리나라는 90년대 뭐 2000년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여기는 17세기 18세기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나 이거 어떻게 17세기 건물에 지하 주차장이 있나 그랬더니 와인 넣어놓던 창고를 파갖고 그래서 파리에 지하 주차장이 의외로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베란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약간 사치에 가깝죠. 되게 모여 사는 거고 오래되고 여기 되게 비싼 집들이군요. 여기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16구 쪽에서 찍은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부자동 강남구 같은 데인데 근데 이 발코니라는 게 있어도 있긴 있어요. 네. 넓진 않아.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좁은 발코니가 있는데 아마 유럽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창문마다 꽃들이 있어요. 그건 많이 봤어요. 네, 그게 빨간색 그 꽃 이름을 제가 하는데 그게 제라늄? 모기 안 들어오고 이렇게 그런 효과도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발코니 앞에 혹은 작은 창문 앞에 이렇게 꽃을 놓고 물을 주는 장면들을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게 이 신문 기사 제목 중에 바람과 햇빛이 만나는 공간 발코니와 테라스가 고프다 이건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발코니와 테라스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창밖을 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탈출 옆집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좁은 공간인데 그건 베란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 사진도 아마 곡이 나와서 노래하는 가수 사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햇빛을 그리워하고 살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파리가 지금 사진을 보면서 그래서 이 기사에서 파리 사진을 네, 갖다 어제 놓지 않아요. 자료는 모으고 아침에 기사에선 뺐는데 그 발코니 합창이라고 이번에 코로나 네네네, 한참 심할 있었어요. 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음. 근데 거기는 보면 이제 그들은 좀 과거 건물 개조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층은 낮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람이 통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는 50층짜리 고층 주상복합에서는 사실 아유, 거기서 이렇게 창문 크게 열어놓고 막 발코니 합창 날아가죠, 이런 건 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은 안 열리죠. 그러니까 안 열리고요. 네, 예. 네. 저는 그게 안 제일 열리고요. 답답하더라고요. 네. 나이가 있어서 저는 그런가. 살아보진 않았는데 답답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건 답답해. 타워 팰리스로 상징되던 주상복합이 그러니까요. 한때는 우리 창문 없지만 우린 다 저기 환기돼 자동으로 해주는 거야. 뭐 이게 각광받는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닌 시절로 점점 바뀌는 거죠. 그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집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이제 집에 어떤 잠자고 그냥 잠깐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사는 공간이 되고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이 부분은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3, 4년, 4, 5년 뒤에 분양하는 아파트들 혹은 신도시들 이런 데는 적용이 아마 될 거고 그런 점에서는 집값을 바꾸는 트렌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안 그래도 주상복합이 옛날만큼 인기가 없어진 상황에서 더 인기가 주상복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럴 그런 수도 있을 것 여지인 것 같아요. 같고 네. 여러 가지가 참 집값이라는 것도 그냥 뭐 좋은 동네 좋은 목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그걸 정말 사고 투자를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생각할 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중소형 아파트가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소형 아파트가. 근데 뭐 이게 결국은 이제 또 돈의 문제긴 하죠. 네, 당장 키워가는 것도 뭐 1억, 2억, 뭐 3억 뭐 돈이 더 들어가는 건 문제니까 맞아요. 누가 큰 집 좋은 거 모르냐 뭐 이럴 수 있지만 여건이 비슷하다면 네, 큰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네. 집에 있어 보니까 근데 제가 약간 이 그 국토부 심포지움을 보고 그리고 얘기도 좀 듣고 느낀 게 국토부도 사실 정책 방향이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이랑 또 얘기를 하고 그날 앞으로 그러겠죠. 정책병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약간 그 기둥 구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신도시 지금 국토부가 얘기한 신도시 계획들이 좀 있잖아요. 거기는 이런 집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다목적 주택 그리고 장수명 주택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에 살아라.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계속 좀 하던 얘기였고 그러면은 사실 전에는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혹은 뭐 그런 거를 미리 생각도 못하고 만들었던 집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앞으로는 장수명, 그러니까 긴 수명의 다목적 주택을 그 정책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신도시를 할 건데 그 신도시에서 국토부가 약간 뭐 규정을 바꿔준다거나 분양가 책정 방식을 바꿔줌으로써 미는 방식의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초가 그 어제 그 심포지엄에서 좀 얘기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도 국토부 서기관도 딱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기둥 구조를 도입하는 것. 왜냐하면 집을 고쳐가면서 사는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테라스, 그러니까 최적을 기준으로 집의 가격을 매기는 것까지는 저는 굉장히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라스를 분양 그 가격에 넣는다.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몇 년 안에 좀 그런 쪽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혹시 이제 생각이 듣기만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벽이 중심이 된 아파트라서 네네. 벽을 부술 수가 없죠. 벽을 부수면 네네네네. 이제 구조가 약해지고 뭐 위험해진다고 해서 벽 부수는 거 단속도 하고 예, 그랬었는데 예. 네. 이제 기둥 중심으로 가면 기둥과 기둥을 잇는 뭐 벽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네. 이쪽 벽은 부숴서 예를 들면 트고 여기는 가려서 뭐 공간을 하나 더 만들고 요거를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거는 네네. 그건 또 인테리어 업계에는 또 다른 하나의 그러니까요. 뭐 좋은 시장이 먹거리가 되겠죠. 시장 될 수 있는 거고 네. 뭐 정확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취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네.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는 거니까 네. 재밌는 변화일 것 같아요. 그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에서 그 이게 인크루트가 매년 조사를 해요. 2004년부터 17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카카오가 1등이 됐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네. 작년엔 네이버. 작년 네이버. 네. 사실 이 2004년 이후로 계속 진행해온 이 조사에서 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게 삼성전자예요. 2014년까지 독주를 하다가 그 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 바뀌는데요. 네이버가 이 리스트에 등장한 지는 11년 정도 됐고 1등은 2015년 이후로 3번이나 했어요. 근데 카카오는 2017년에 처음 등장을 해서 3년 만에 1위를 차지를 하게 됐죠. 이것도 약간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판단이 굉장히 많이 좀 반영된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굉장히 인기 있는 IT 기업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네이버는 큰 3등이고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1등을 유지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기사에서는 둘이 나눠 가졌다라고만 얘기를 했었었는데 플랫폼 기업하면은 사실 현재로서는 카카오가 어떤 뭐 어제 네이버 통장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플랫폼 기업하면은 카카오가 지금 현재로서 더 많은 사업을 뻗어나가고 있다. 메신저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좀 있는 인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번 조사에서는 네이버가 밀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한마디로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하던 모든 어떤 경제 활동, 거래 활동 이런 거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고 또 그 거래가 확장될 수 있도록 계속 블록처럼 판을 키워갈 수 있는 그 판을 짜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라 카카오가 지금 그런 식의 판을 짜고 있다는 이미지는 카카오뱅크도 있고 또 뭐 그 안에서의 카카오 대리도 네, 있고 대리도 있고 뭘도 있고 그야말로 메신저를 바탕으로 뻗어나가는 각종 그 어떤 거래와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앞서 있다고 보여지는 이미지가 역동적으로 플랫폼 사업의 네. 이점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 네네. 그래서 뭐 주가도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고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도 쓰면서 뭐 카카오 예를 들면 돈 송금할 때 뭐 그냥 카톡으로 보내고 뭐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아 카카오가 생각보다 요즘에 뭐 가끔 이제 소주 한잔 하거나 이랬을 때 네. 대리를 부르거나 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카오 열고 이런 그렇게 것들을 되잖아요. 보면서 아 정말 빠르게 파고드는 기술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젊은이들은 더 많이 쓰니까 그런 거. 근데 저는 이제 이 자료에서 한 가지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낸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1위가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위 카카오, 2위 삼성전자, 3위 네이버, 4위가 CJ E&M, 5위 대한항공, 6위 현대자동차, 7위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LG생활건강, CJ 제일제당, SK이노베이션의 네. 순서입니다. 근데 이 보도자료에 작년에는 있었고 올해 빠진 게 있습니다. 설명에서.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남녀 구분을 빼버렸어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약간의 어떤 이 다른 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카카오가 1등이 됐는데 남자 28.6%고 여자는 71.4% 네. 지지가. 그러니까 맞아요. 여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가고 회사가 카카오. 네, 남자 학생이 제일 많이 원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맞아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이 올해 조사에서는 카카오는 여학생들이 원했고 삼성전자는 남학생들이 원했다는 거 빼고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이 없이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작년 걸 보자면 남자의 1위는 삼성전자, 그다음이 SK 하이닉스, 네이버, 포스코.
느낌이 딱 오죠. 남성적이라는 느낌이. 여학생들은 1위가 CJ E&M, 2위 네이버, 3위 CJ 제일제당, 4위 아모레퍼시픽. 그 회사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남녀 성비 구분이 확실하게 있고 있어요. 성향이 있고 이게 여기도 이제 반영이 돼서 특히 여기 지금 5위가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에 대한 설명도 대한항공에 대한 설명에는 그 제가 부분이 있네요. 그거를 대한항공은 여학생들이 훨씬 많이 좋아했다. 제가 그거를 따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올해도 5위인 게 저는 정말 너무 네네네. 신기해서 이거는 저는 약간 스튜어디스 승무원 직군의 분들이 많이 응답을 한 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물어봤어요. 실제로 전체 그 대한항공을 선택한 사람의 81%가 여학생이었고 19%가 남자였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승무원 직군만이 그럼 대답을 했을 것이냐. 요거는 사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게 뭐 CJ E&M이나 이런 데일 수도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도 많이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성을 많이 원하는 직군이 있고 그런 분야가 큰 회사들. 사실 항공사는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그런 쪽으로도 이런 데들이 좀 여학생들한테 표를 좀 받게 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부침이 좀 있는 게 2014년에는 1위였습니다. 대한항공이. 네. 1위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10년 독주를 떨친 회사가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이었고 네. 2015년에 9위, 2016년엔 10위. 이러다가 2017년부터 사라졌다가 네. 2018년도 사라지고 2019년에 5위로 올라오고 5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이미지는 그런데 제가 반대로 여학생들 네. 입장에서는 거기가 훨씬 더 이제 여성을 많이 뽑고 네네. 문호도 더 맞아요. 열려 있고 하니까 그 가족들이 주로 나왔던 게 뉴스에 네, 등장하셨던 네, 게 그때 2017년, 빠졌어요. 18년이죠. 사실 18년. 어제 예. 방송에서 솔직히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항공사인데 이거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오너 리스크더라. 그런 점도 있죠. 네, 있어요. 그게 보여요. 2014년에 네. 1등을 딱 했는데 2014년 12월에 땅콩 회항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9위로 딱 떨어져요. 그리고 아시아나보다 낮을 때도 있어요. 땅콩 향이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2014년 12월이에요. 오래됐구나. 아니 저는 2018 늙었다, 우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17년 18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 편집부에 있었는데 8시 뉴스 편집부에서 이제 뭘 담당했냐면 이제 김범주 앵커나 김현우 앵커가 나오면 뒤에 이제 화면 백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얼마나 독창적으로 만드느냐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 5명 가족의 사진을 번갈아 가면서 넣으려고 어제랑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18년에 제가 거기 있었고 그거는 17년 2018년은 그 물컵 갑질. 물컵인가? 네, 14년 그때 진짜 15년, 오래됐네요 16년, 이게. 17년, 제가 5년. 기억보다 오래됐네요. 왜 너무 이게 땅콩이 머리에 확 박혀가지고. 그 마카데미아 마카데미아가 이제 알려지면서 그게 그렇게 오래됐군. 지금 그러니까 들으시는 이게 분들도 그럴 거예요. 맞네. 이게 이렇게 2014년에 1위, 2015년에 9위로 떨어진 게 떨어지잖아요. 땅콩 회항권. 근데 2016년에 그러고 10위, 2017년에 사라지는데 그때가 아시아나항공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때가 물컵 갑질이에요. 그때 이제 2017년이. 온 가족이 다 나왔죠. 한 어머니 번씩 다 뭐 나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나오고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 진짜 나올 이걸 때죠.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코로나보다 그렇구나. 오너 리스크 그 확 이미지가 달라지는군요. 20대 청년들한테 더 무섭구나 하는 걸 진짜 확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어제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이게 그러네요. 바로 그런 그렇더라고요. 것들이 대한항공 반영이 되네요.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제 그런 느낌이 또 상당히 네. 적으니까 네. 오너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뭐 그런 이런 건 없죠. 이미지가 안 좋은 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거겠네요. 재밌네 그 부분은. 네. 작년에 이제 호텔 신라가 10위였던 부분도 약간 뭔가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거는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미지가 있는 오너 거죠. 이미지가 예,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제 그 오너가 굉장히 이 회사를 좀 키우고 있다는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뭐 미래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미지도 있고 또 작년까지는 굉장히 관광이 뭐 활성화되고 있었으니까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근데 이제 올해는 뭐 10위에 턱걸했다가 딱 빠져버렸는데 네. 이 항공업 여행업이 다 이러니까 그렇죠. 그 대한항공은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항공사인데 살아나겠지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바닥에 있으면서 좀 여학생들이 그러네요. 많이 대한항공이 뽑은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의외네요. 좀 높은 네. 편이긴 하네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회사 눈에 띄게 사라진 회사가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상위권에 항상 존재했다가 작년 올해 없어진 회사가 뭐냐면
한전이 없어졌네요. 아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어제 기사에서 얘기했었는데 공기업 빼버렸어요. 아 공기업 뺐어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한전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럼 근데 이제 공기업까지 치면 당연히 들어 있겠네요. 당연히 들어있을 그죠? 것 같아요. 네, 신의 직장이죠. 사실 공기업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뺀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약간 좀 통계를 좀 왜곡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제 그건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침에도. 음. 국민연금공단이랑 그 건강보험공단 여기도 요 몇 년 사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실 올라왔어요. 예. 아무래도 좀 장기적 저성장 속에서 공기업에 대한 그 인기는 꾸준하다. 안정적이죠. 네. 대한항공 사라진 게 그럼 가장 특징적 대한항공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게 다시 가장 특징적인 네, 네. 현상이고 그리고 카카오가 2017년에 처음 등장했다가 1위를 확 해버린 것.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코스피 매출 상위 150개 중에서 공기업이랑 지주사들 31개 빼고 119개에 공기업을 최근에 대한 뺐구나. 아니 저는 공기업이 항상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봤더니, 공기업이 작년부터 빠졌어요. 네네네. 작년부터. 사실은 공기업을 빼야 더 잘 보이긴 하죠. 공기업은 뭐 사실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곳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곳들이 어떤 민간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나 선호도를 보려면 공기업은 없어야지 시비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막 10개 안에 막 3개씩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좀 더 이런 기업에 새로운 얼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매번 강조 드리는 거지만 새로운 기업들이 좀 많이 활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물갈이가 좀 돼야 네. 전체 경제도 좋고 저희도 좋고 뭐 언론사 입장에서도 사실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건데 이게 보면 굳은 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보여서 카카오 정도나 뭐 방금 말한 대로 3년 4년 사이에 올라온 거지 나머지 기업들은 뭐 대부분 있던 기업들이니까 다 대기업들이고 그런 점에서는 좀 새로운 기업들도 많이 와서 좀 나와서 대학생들이 좀 갈 수 있는 회사도 많아졌으면 어떻게 보면 답답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딱 고정이 돼 있는 거니까 네. 몇 개 회사들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중문화, 한류, K뷰티 그런 게 확실히 몇 년 사이 컸다는 거는 12년에 그거 관련 회사가 3개나 있다는 게 LG 생활건강이 LG 생건도 결국은 LG 12년? 계열사잖아요. 그쵸? LG 중에 네. 제일 잘 나가는 요새 뭐 회사가 돼서 그렇지 그렇죠. 결국은 LG 계열사인 거니까 옛날에 뭐 LG 전자 이런 걸 뭐 대체하는 느낌이니까 사실은 뭐 이것도 그렇게 뭐랄까요 그 다변화 차원에서는 좋은 그렇죠. 결과는 대기업들 아니라고 중에서. 봐야죠. 손수호 기자 아까부터 시계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본의 아니고 아까 회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의가 밀려 있어서.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짧은 소규모의 짧은 회의가 여러 개. 앞에를 자를래요? 여기를 자를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아까 진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전 진짜 그렇게 모아놓고 여러 명 모아놓고 각 잡는 회의 정말 싫어하거든요. 선배 근데 제가 팀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 선배가 굉장히 이렇게 효율적 팀장이 이렇게 효율적인 회의 너무 좋은데 그럼 막 되게 나도 말 엄청 간결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또 부담이 막 네.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앞에 이걸 듣고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한테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네. 네, 뭐 회의 몇 개 합니까 지금부터? 지금부터 12시 전까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예. 이분. 오후에 또 몇 개 있습니까? 오후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취재를 나가기 때문에 오늘 또 그래서 뭔가 네. 되게 바빠 보여요. 되게 바쁩니다. 예, 어제 할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몰리더라고요. 보니까 일이. 자, 뭐 손수호 기자는 회의 3개 하러 네. 가시고요. 네. 권혜리 기자는 회의를 안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회의는 끝난 회의는 거죠? 끝났고. 회의는 네. 끝난 거죠? 팀장이 참 좋아하겠어요. 회의 안 들어가서. 네. 다음 주에 또 더 밝고 재밌는 소식이 혹시 있다면 네. 네. 밝고 가지고 재밌는 찾아뵙도록 얘기로.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